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나나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를 awesome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임머신! 자,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실 발렌티어가 필요해요. 자, 자원에서 저를 도와주실 분? 저예요. 네, 여기 올라오세요. 아주 아름다우시군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짬뽕. 짬뽕씨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는 짬뽕씨예요. 짬뽕씨,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짬뽕씨의 영어 실력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My name is Kim Jampong. English is so difficult, but very important. A job, man, marriage, all need English. 오케이, very good. 짬뽕씨 영어 괜찮게 잘 하시는데 문제가 뭔진 조금 알겠네요. 근데 영어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짬뽕씨 저희 더 지체하지 말고 타임머신을 한번 승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짬뽕씨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안녕. 자, 이제 드디어 짬뽕씨를 보내고 저희끼리 오붓하게 남았는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소개를. 오이, 벌써 오셨어요? 네. 어머, 여행은 어떠셨나요? It was so great. Your lecture was so great and amazing. I could improve my English so much in a very short time. It's all thanks to you. I love you, Banana. 짬뽕씨, you are exaggerating a little bit, bu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짬뽕씨 영어 하는 거 보셨어요? 완전 충격이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수업이 그만큼이나 좋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저의 진가를 아셨을 테니 저희 이제 다 함께 수업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나나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고요. 지역과 나라, 장소, 성별, 그리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껏 영어를 가르쳐 왔어요. 저는 캐나다,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을 등지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진짜 막 5살짜리 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은 60세까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한번 가르쳐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영어 테스트를 하고 시작을 해요,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100명 중에 한 80명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 몰라요, vocabulary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또 뭐라고 하냐, 선생님 저는 grammar, 문법 하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닥치고 수업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할 줄 몰라. 영어를 읽으면 그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림이야, 그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외울까? 아니, 단어 한 5개 외운 게 아니라 글을 읽으려면 단어를 몇 천 장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래머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투부정사가 어쩌고저쩌고 동명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걸로 글을 어떻게 만드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나 아니면은 그 문법이라는 거는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들 저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in my opinion, 제 생각에는요, 진짜 중요한 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콩글리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비정상회담에 보면 알베르토가 한국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알베르토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귀여워요? 아니면 쟤 뭐야 한국어도 할 줄도 모르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귀엽죠?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한국 악센트가 있는 건 오히려 귀엽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외국인 친구가 저희한테 바바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빠요 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건 좀 바바요 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리겠죠. 마찬가지로 바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바꿔요인지 바뀌어요인지 헷갈리죠.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를 할 때요, 콩글리시를 쓰지 않고 막 영어를 막 수바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 때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몰라서 상대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발음, 파닉스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F와 P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coffee하고 coffee는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근데 F하고 P 발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coffee 이렇게 발음을 하면 사실은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주세요. 이렇게 coffee, 나 I like coffee. 못 알아들어요? 왜? coffee가 아니니까. coffee.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그럼 F와 그 다음에 P를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한번 배워보자고요. race와 lace는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발음 어떻게 해요? 레이스. 몰라. 그럼 그게 race인지 lace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발음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파닉스를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한 발음하면 의사소통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단 한 가지 발음을 알더라도 그거를 틀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영어로 네이티브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누구 앞에서도 영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 에? 이렇게 하는 거 싫죠. 단어 10,000개 알면 뭐해. 문법 다 알면 뭐하냐고. 토익 점수가 900점이라도 여러분 발음을 할 줄 모르면 의사소통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간과하는 그 발음을 이제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 1년간 파닉스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준비해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준비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베이비 걸음만 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아니면 학교 잠깐 쉬는 시간이든 텔레비전, 컴퓨터, 타블렛 앞에서 조금의 시간을 내주셔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저하고 같이 영어 실력을 쭉 짬뿌식 한 것처럼 한번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콩글리시 액센트와 바이바이 하고 이제 진짜 네이티브처럼 영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파닉스 수업 목차 한번 볼게요. 다른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는 phonemes, 음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음소는 소리의 단위인데요. 한 철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철자가 합해져서 새로운 음소 단위, 새로운 발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그, 의 소리가 합해지면 다, 그의 소리가 납니다. 크, 야, 트, 의 소리가 합해지면 cat, 의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스, 으, 알, 크, 야, 르, 이, 알, 야, 제, 르, 이, 스, 트, 이, 크, 아, 크, 스, 이, 야, 르, 이, 다, 우, 시, 아, 스. 가 합해지면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의 소리가 납니다. 왜? 이게 뭘까요? It's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even though the sound of it is something quite atrocious. 여러분 되게 생소하죠? 제가 방금 발음한 이 발음은요, 사실 한국의 간장공장, 공장장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뭐 영어를 쓰는 어떤 국가든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어디서든 이거 연습해보면 친구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외국인 친구가 간장공장, 공장장 이거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이 발음을 연습해 본다고 해요. 단어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음소의 발음 하나하나를 알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발음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수업에서 발음 하나하나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운다? 오늘은 발음을 쉽게 할 수 있는 요령과 팁을 한번 배워볼게요. 영어의 알파벳은 총 26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총 40개가 넘는다고 해요. 왜 알파벳과 소리의 묶음이 매칭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의 철자, 하나의 알파벳이 한 소리를 만들고요. 또 어떨 때는 2개의 철자가 묶여서 하나의 발음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번에 3개의 철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발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합 다 묶으면 26개가 아닌 40개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묶음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각 철자가 자기 소리 내기. 아까 예로 봤던 dog 기억나세요? 네, 그는 각자가 철자의 소리를 바람직하게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대로 내주기만 하면 돼요. dog, dog. 두 번째, 2개의 철자가 하나의 소리 내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book이란 단어 있죠? book이란 단어는 B-O-O-K 라는 4가지 철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O-O 하는 이 모음은요, 한 번에 발음 나요.
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book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를 따로 발음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합이 한 가지 소리를 내는 예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shop 아시죠? 가게란 뜻인데요. shop은 shop로 네 가지 철자가 합해진 경우예요. 그러나 sh는 한 번에 발음이 sh 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음은 shop 라고 소리가 나는 거죠. 세 번째, 세 개의 철자가 한 소리 내기.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실래요? light, night, high.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IG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IGH는 따로 발음하지 않고 한 번에 발음하는데 조금 생뚱맞게도 I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high, night, bright, light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철자에는 써있지만 발음은 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hour의 H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입니다. 알다를 나타내는 know의 K도 전혀 발음이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듣다를 나타내는 listen의 T도 전혀 발음 나지 않는 묵음입니다. 진짜 영어 배우기 힘들죠? 발음도 안 할 걸 왜 쓰냐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스펠링 공부할 때 되게 짜증난 적 있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I라고 발음했는데 이게 I를 써야 되는지 E를 써야 되는지 A를 써야 되는지 막 진짜 그런 거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소리가 한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이 기호를 한번 봐주세요. 얘는 발음이 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요 E가 두 개 합해져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E와 A가 합해져서 만들어져요. 만나다를 의미하는 meet와 그리고 고기를 의미하는 meat는 서로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 기호랑 똑같이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소리인데 이게 만나다인지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문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누구를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고기를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들어야지 똑같은 발음인데도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겠죠? 진짜 짜증난다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완전 마지막 오케이? 자 영어에는요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이 다르게 나는 애도 있어요. 진짜 너무하다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 live in this house 란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live를 나타내는 live는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there is a live video on YouTube 라는 문장 있죠? 거기에서는 live가 live가 아니라 live라고 발음이 되고요. 생방송이라는 뜻이에요. 왜 발음이 다를까요? 어떨 때는요 단어가 똑같이 생겼지만 품사가 다르거나 뜻이 다르면 그냥 발음을 다르게 해서 그 차이를 주기도 합니다. 진짜 헷갈리죠? 어떨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 다르고 어떨 때는 다르게 생겼는데 발음이 똑같고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발음 구조가 한국어하고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발음의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하지만 앞서서 배웠듯이 영어는 발음의 조합이 다양하고 예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발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스펠링 또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한국 악센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음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저에게는 영어를 초식게 하는 마법의 무기가 있걸랑요. 어이! 다음 강의에서는 미국식 모음 발음 한번 배워볼게요. 그 수업을 듣고 나면 사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봐요. 여러분 안녕. Have a good one. 하지 말고 타임머신을 한번 승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짱구씨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안녕.